저희 조코피TV는 썬팅 필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사하는 T9 필름 신차 검수부터 장기 렌트 리스까지 모빌리티 서비스의 정수 카스페이스와 함께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조코피TV 조현일입니다. 야, 시즌 끝나자마자 또 쉴 틈이 없네요. 쉴 틈이 없어. 어제 오랜만에 또 라방을 새벽 1시 반 정도까지 하고 집에서 열심히 또 다른 컨텐츠를 준비하고 있는데 빅딜이 터졌습니다. 우승 청구사 드루 할러데이가 전격 트레이드가 됐습니다. 자, 포틀랜드와 보스턴의 딜이 다시 한번 일어났고요. 포틀랜드가 드루 할러데이를 받는 조건으로 보스턴의 앰퍼니 사이먼스 그리고 2라운드 픽 2장을 줬습니다. 앰퍼니 사이먼스가 왜 앰퍼니 사이먼스인지 아시죠? 네, 앰퍼니 사이먼스의 아버지가 올랜도 매직에서 뛰었던 앰퍼니 하더웨이를 워낙 좋아해서 본인의 아들의 이름을 앰퍼니로 지었는데 어쨌든 앰퍼니 사이먼스를 보스턴이 품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보스턴은 할러데이를 내보내는 대가로 2라운드 픽 2장도 받아왔는데 이 2라운드 픽 정보는 2030년 뉴욕 닉스의 2라운드 픽이고요. 그리고 2031년 포틀랜드의 자체 픽입니다. 일단 2라운드 픽은 쟁여놓고 있으면 아주 훌륭한 자산으로 쓰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호 픽이 굉장히 보호 조건이 빡세게 들어간 1라운드 픽보다는 또 이런 2라운드 픽 2장이 좋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유동성 측면에서 범용성 측면에서 2라운드 픽 2장은 굉장히 좋은 그런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드루 할러데이는 이 시대 최고의 승자죠. 그리고 포틀랜드는 릴라드를 내보내고 나서 계속 루징 팀입니다. 그런 팀의 승리 DNA, 우승 DNA를 가지고 있는 할러데이를 영입을 하게 됐고요. 드루 할러데이는 2020년 도쿄올림픽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2021년에 열렸죠. 그리고 그해 2021년 또 NBA 우승을 차지합니다. 바로 미러키 벅스에서 우승을 했고요. 그리고 2024년 파리올림픽에서도 금메달을 획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 또 NBA 우승도 달성했었죠. 네, 그래서 금메달 2개, 여기에 챔피언 반지 2개. 2020년대에 서로 다른 2개 팀에서 챔피언 반지를 따낸 선수가 딱 3명 있습니다. 저도 오늘 인스타 보면서 그렇지, 이 3명이구나 했었는데 누구냐면 바로 2022년과 2024년에 우승을 차지했던 드루 할러데이, 그리고 2020년과 2025년에 알렉스 카루소, 그리고 2020년과 2023년에 켄타비어스 칼드웰 포프. 그래서 2020년대에만 금메달 2개 그리고 NBA 반지 2개를 모두 다 거머쥐었습니다. 2020년대에만. 그 정도로 이 시대 최고의 승자라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드루 할러데이와 앰퍼니 사이먼스의 자녀 계약 정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드루 할러데이는 1990년생. 이제는 전성기가 확연히 지났습니다. 그리고 190cm가 넘는 가드니까 1번과 2번을 모두 볼 수 있는 그런 콤보 가드라 볼 수가 있고요. 이제 다음 시즌 2526 시즌은 32.3mm, 그리고 2627 시즌은 34.8mm이고요. 2728 시즌 아마도 은퇴 시즌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37.2mm고 플레이 옵션입니다. 그래서 자녀 계약이 만만치는 않아요. 그쵸? 3년 동안에 약 한 103일 정도가 남아있으니까 또 플레이 옵션이기 때문에 사실 3년이 풀 개런티 된 겁니다. 물론 이때 옵트 아웃하고 나갈 수도 있지만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고 가격이 그렇게 싼 노장은 아닙니다. 자, 반면 앰퍼니 사이먼스 1999년생입니다. 6월 8일생이고요. 191cm니까 할러데이와 신체 조건이 비슷합니다. 그리고 할러데이와 달리 수비는 정말 못하지만 또 공격은 어째저째 20점을 뽑아낼 수 있는 능력은 가지고 있죠. 자, 그런데 이 선수의 계약 조건이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팀 입장에서는 2025-26 시즌에 27.7mm, 그렇게 비싸지 않죠. 그리고 2627 시즌에는 완전한 자유계약 선수로 풀립니다. UFA가 되는데, 즉 만기 계약자죠. 그러니까 보스턴 입장에서는 상당히 셀러리에 유동성이 생기는 그런 계약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보스턴은 사이먼스의 잠재력을 높이 평가했다라고 또 이야기를 했었고요. 하지만 재트레이드를 비롯해서 모든 가능성은 또 열어놨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이먼스는 올여름에 연장 계약 자격을 획득하는데 보스턴이 연장 계약을 던질 가능성은 별로 높지 않아요. 자, 그렇다면 보스턴은 왜 드루를 내보냈을까요? 제 컨텐츠에서도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지만 보스턴은 정말 역대급 연봉과 사치세를 냈습니다. 무려 480mm를 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이슨 테이텀의 아킬레스건 부상으로 쓰러진 마당에 다음 시즌은 한 해 쉬어가는 그런 약간의 갭 이어로 본인들이 자체로 설정을 했고요. 그래서 주요 선수들을 이미 판매한다고 공공연히 떠들고 다녔습니다. 결국에는 사치세를 줄이기 위한 움직임이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고요. 2024-25 시즌 보스턴의 총 셀러리는 200mm 넘었어요. 그리고 사치세까지 합치면 480mm를 지불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 드루 트레이드만으로 40mm를 저작합니다.
40밀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절약을 하는 거죠. 총 우리가 480밀 냈는데 제로 트레이드 하나로 12분의 1인 40밀을 절약할 수 있다면 이거는 뭐 아주 혁신적인 셀러리 절감입니다. 그리고 또 포틀랜드와 이번 빅딜과 별개로 또 다른 트레이드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해요. 그래서 제이슨 테이텀을 제외한 모든 제안을 받을 계획이다. 제이슨 테이텀은 NFS입니다. 테이텀이 보스턴의 얼굴이기도 하지만 병상으로 누워있는 선수로는 파는 것이 또 상도에 어긋나기도 하고 또 제값을 못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테이텀은 not for sale NFS고요. 세컨 에이프런까지 보스턴이 18밀 남았어요. 즉 18밀을 걷어내면 18밀을 덜어내면 보스턴이 드디어 세컨 에이프런 아래로 내려올 수 있습니다. 18밀이니까 고지가 머지 않았죠. 그리고 크리스탑스 포르징기스의 연봉은 30밀입니다. 그리고 만기이기 때문에 계약이 뭐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죠. 그러니까 만약에 포르징기스를 사는 입장에서는 그래서 포르징기스만 걷어낸다면 충분히 샐러리를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언더캡 팀은 많지 않지만. 자, 그리고 7월 1일 이후에 샘 하우저는 연장 계약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샘 하우저의 연봉이 10밀이 넘거든요. 그런데 사치세를 내는 팀에게 10밀은 굉장히 큽니다. 그 10밀을 덜어냈을 때 또 절감할 수 있는 사치세가 어마어마하죠.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샘 하우저, 포르징기스 둘 중 한 명은 반드시 트레이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테이텀도 없습니다. 다음 시즌. 그리고 우승 청부사 드루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즌 예상 베스트 5를 한번 보니까 보스턴이 참 로스터가 많이 헐거워졌어요. 일단 포인트 가드는 데리 화이트, 슈팅 가드는 사이먼스, 그리고 3번은 제일런 브라운, 뭐 4번은 알 호포드가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빅맨 센터 포지션은 포르징기스가 트레이드 되지 않는다면 포르징기스, 그리고 루크 코넷이 재계약을 맺는다면 루크 코넷과 아마도 출전 시간을 양분할 텐데 이 로스터대로 가지는 쉽지 않겠죠. 왜냐하면 일단 포르징기스와 하우저는 이적이 유력하고요. 그 다음에 호포드와 코넷은 FA입니다. 자, 그런데 빅맨이 호포드와 코넷, 포르징기스 이 세 명이기 때문에 보스턴의 프런트코트가 어떤 식으로 구성될지는 정말 뭐 안개 속입니다. 네, 그리고 하우저는 이적이 유력하고요. 화이트와 브라운의 대가는 아주 비쌀 겁니다. 기본적으로 뭐 화이트, 브라운 모두 다 1라운드 픽 최소 3장 이상은 깔고 가야 될 거기 때문에 제안은 받아보겠지만 딜이 현실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포틀랜드 이야기를 한번 해보시죠. 포틀랜드 같은 경우에는 향후 전략이 어떻게 될까? 뭐 현지에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더라고요. 우선 이 드루 할러데이에게 관심이 있었던 팀이 포틀랜드 이외에 또 있었습니다. 세크라멘토가 가장 관심이 컸다고 하고요. 댈러스 매버릭스도 이 볼핸들러가 부족하기 때문에 드루 할러데이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포틀랜드는 지난 시즌이 리빌딩 아니었습니다. 리툴링도 아니었어요. 지난 시즌은 윈나우였습니다. 그리고 시즌 막판까지 굉장히 많이 발전된 모습을 보였죠. 그래서 플레인 토너먼트도 진출할 뻔했어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이번 시즌도 결국 천시 빌럽스 감독과 연장 계약을 맺었고 이번 시즌 역시도 달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러데이가 다시 포틀랜드에서 보스턴으로 갔던 2년 전과는 상황이 달라요. 달릴 거기 때문에 저는 할러데이를 킵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또 포틀랜드가 만약에 달린다면 세크라멘토 댈러스와는 경쟁 관계에 놓여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옵션을 열어놓겠지만 저는 포틀랜드가 드루 할러데이를 그대로 데리고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2년 전에 미러키와 포틀랜드의 딜, 그러니까 릴라드가 포틀랜드에서 미러키로 가고 드루가 포틀랜드로 갔었잖아요. 그 당시에 할러데이는 나 보스턴에서 뛰고 싶다. 그리고 그 당시에 조 크로닌 단장이 할러데이의 바람을 들어줬습니다. 보스턴으로 결국 트레이드 시켰죠. 그리고 나서 당시에 포틀랜드가 받아온 픽으로 결국 데니 아브디아를 영입했습니다. 아브디아는 지금 뭐 포틀랜드에서 가장 중요한 자원이잖아요. 그게 불과 2년 전이었는데 이번에는 과연 포틀랜드가 할러데이를 실제로 활용할지 아니면 또 한 번 트레이드 매물로 쓸지. 왜냐하면 할러데이가 나이는 많지만 수비가 급하거나 당장 우승이 필요하거나 당장 백코트가 부족한 팀들이 또 비싸게 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옵션을 열어놨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자, 다음 시즌 예상 주요 로테이션입니다. 일단 저는 스콧 앤더슨을 빨리 주전으로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핸더슨이 이제는 뭐 3년 차가 되는데 식스맨으로 계속 출전을 하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스콧 앤더슨이 다음 시즌에는 1번으로 뛰어야 된다고 보고요. 할러데이가 백업으로 가겠죠. 1번과 2번 오가면서. 그리고 슈팅가드는 셰이든 샤프, 백업은 마티세 타이블. 서로 완전히 성향이 다르죠. 샤프는 득점원, 타이블은 수비수. 그리고 3번 포지션은 훌륭합니다. 데니 아브디아, 그리고 크리스 머레이.
그리고 4번은 투마니 카마라. 뭐 3번과 4번은 서로 바꿔도 무방하죠. 그리고 게르긴 제라미 그랜트. 제라미 그랜트를 어떻게 처분하느냐가 저는 포틀랜드의 관건이라 생각을 해요. 계약이 3년 남았습니다. 그리고 유망주의 성장에 아예 도움이 안 되는 유형의 선수예요. 그리고 수비력도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라미 그랜트 이 악성 계약을 조 크로닌 단장이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관건이라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센터 포지션은 디안드레 에이튼. 에이튼도 사실 포틀랜드 팬들이 그렇게 좋게 생각은 안 하죠. 믿었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기 계약이에요. 그래서 1년만 어떤 식으로든 버티면 백업인 도노반 클링언에게 많은 시간을 줄 수 있죠. 그리고 로버트 윌리엄 3세까지도 있습니다. 포틀랜드 역시도 빅맨 포지션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아마도 추가 트레이드가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저의 트레이드 평점입니다. 저는 보스턴은 별 4개 반을 주고 싶습니다. 일단 고액 연봉자를 내보내는 대가로 만기 계약자를 데려왔어요. 만기 계약자인 앰퍼니 사이먼스를 데려왔고 당장 테이텀이 빠지기 때문에 1년 동안 혹은 반년 렌탈을 통해서 충분히 20점 득점원으로 써먹고 그리고 트레이드 데드라인 때 또 팔아먹을 수도 있죠. 그 다음에 2라운드 픽 2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멀리 있는 픽이 좋습니다. 멀리 있는 픽이 좋고 2라운드 픽은 나중에 선수를 영입하고자 할 때 아니면 트레이드를 도모할 때 이 2라운드 픽은 굉장히 쓰임새가 다양하게 또 활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사이먼스는 어느 정도의 쇼케이스 이후에 트레이드 매물로 활용 가능합니다. 자, 보스턴은 조 마줄라라는 아주 훌륭한 감독과 또 좋은 시스템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먼스의 백코트 파트너는 어린 스쿠드 앤더슨이나 셰이든 샤프가 아니라 데릭 화이트입니다. 또 제일런 브라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이먼스가 포틀랜드에서 노출했던 단점들, 슛 셀렉션, 그 다음에 플레이메이킹이 안 되는 부분, 그 다음에 수비력 완전 최악, 이런 약점들이 가려진다면 또 그 가려진 약점에 사이먼스를 또 눈독 들이는 팀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쇼케이스 이후에 트레이드 매물로도 활용이 가능하다라는 점에서 저는 또 별점을 높게 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보스턴의 이번 2025년 오프시즌 최대 지상 과제는 셀러리 사치세를 낮추는 거였어요. 그런데 낮췄습니다. 그리고 이 트레이드 한 방으로 13일, 23일이 아니라 40밀을 무려 세이브했습니다. 무려 40밀을. 그렇기 때문에 세컨 에이프런까지 18밀만 덜어내면 되는 상황에서 결국에는 샘 하우저, 포르징기스의 트레이드에 대한 작업이 더욱더 가속화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저는 드루가 2년 뛰고 보스턴을 떠난 건 셀틱스 팬들 입장에서는 아쉽겠지만 그래도 아주 훌륭한 딜이었다 생각을 합니다. 자, 포틀랜드는 저는 별점 3개 반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게르기나 다름없었던 사이먼스를 드디어 처분했습니다. 사이먼스는 1999년생이지만 이제 유망주가 아니에요. 벌써 7년 차고 그리고 여러 한계도 드러냈습니다. 물론 포틀랜드의 현재까지 원클럽맨으로서 블레이저스 팬들의 많은 사랑을 받긴 했지만 자, 그래도 사이먼스만으로는 포틀랜드가 핸더슨이나 혹은 셰이든 샤프에게 앞길을 열어주거나 아니면 윈나우 정책처럼 플레이오프에 진출하기 쉽지 않았어요. 어떤 식으로든 내보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할러데이를 받아왔고 2라운드 픽 2장을 줬다? 이거는 분명히 아쉬울 수밖에 없습니다. 받아온 매물이 1999년생의 만기 계약자가 아니라 9살이나 더 나이가 많고 계약 기간도 2년이 더 긴 노장을 데려왔다? 아쉬울 수 있죠. 또 하나 추가로 붙인 2라운드 픽 2장도 한 장이었으면 어땠을까? 아니면 안 줬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해요. 그래서 별점을 3개 반밖에 저는 매기진 않았습니다만 또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그만큼 포틀랜드가 얼마나 사이먼스를 처리하고 싶었으면 얼마나 사이먼스를 게르로 생각했다면 이렇게 픽 2장까지 주면서 내보냈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그 다음에 포틀랜드가 결국에는 위닝 DNA가 있는 선수가 필요했고 또 라커룸의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유형의 선수가 필요했습니다. 제라미 그랜트는 그런 역할을 못하고요. 디안드레 에이튼 애매하고요. 결국 우승을 2번이나 차지했고 그리고 포틀랜드와의 살짝 인연도 있었던 그런 할러데이를 데려왔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천시 빌럽스 감독과 플레이 스타일이나 유형이 비슷하진 않아요. 그런데 천시 빌럽스 감독도 우승을 차지했었고 파이널 MVP에도 올랐었고 그리고 드루 할러데이처럼 굉장히 리더십이 좋으면서도 수비를 잘했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빌럽스가 약간의 페르소나 같은 그런 존재로서 할러데이를 또 영입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여러분께서는 이 트레이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보스턴이 좀 더 딜을 잘 했다고 생각을 하지만 포틀랜드가 아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결정은 아니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보스턴에 아마 포틀랜드 원정을 왔을 때 딱 2년밖에 뛰지 않았지만 우승을 안겨다 줬던 드루 할러데이에게 많은 TD 가든에 모인 셀틱스 팬들이
우레와 같은 박수를 쳐주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상 이 트레이드에 대한 컨텐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처럼 트레이드 터지면 빠르게 또 대처하고 또 연구하고 컨텐츠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